사마천의 사기에서 두 명의가 묶여있는 부분, 편작과 창공. 편작, 살아있는 사람을 나는 일으켰을 뿐이다. 편작은 발해지방 출신인데 고관집에서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어, 젊었을 때. 근데 거기 온 장상구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항상 정중하게 대접했고, 장상구도 편작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는지 10년째 되는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사람의 만병을 치료하는 비방을 알고 있다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력이 없어. 나는 이것을 자네에게 전수하려고 하네. 그러니 남에게는 알려서는 안 되네. 하면서 품속에서 약을 꺼내서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깨끗한 이슬과 빗물에 타서 이 약을 마신 후에 30일이 지나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일세. 이 약을 먹고 30일이 지나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일세. 그래서 여태까지 다들 훌륭한 왕이고 뭐고 나왔는데 이 편작이 제일 부러워.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약이 있다면 이 천삼라만상과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사람의 편작은 사람의 뱃속에 있는 질병이니 그걸 꿰뚫어 보았지만 하여간에 또 어떤 약이 있어가지고 이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런 약 나도 하나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편작 여기가 부러워서 이 대목을 막 적었습니다. 이 약을 먹고서 이제 사람의 뱃속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이 편작은 진나라에 갔다가 조간자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조간자가 이렇게 거의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조간자의 병을 살펴보고 이것은 목공이 천재가 있는 곳에 갔을 때하고 비슷하다라면서 고쳐줬고, 또 객나라라는 곳에서 갔더니 또 태자가 죽어서 이제 이미 관에 넣었었는데 이 편작은 그 태자를 보지도 않고도 말로써 태자의 증세를 이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 갔을 땐가 그때는 아마 당신이 가보면은 태자가 숨을 쉬고 있을 움직임이 있을 것이오. 그런데 정말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시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재밌게 본 그 드라마 제목이 뭐지? 이거 엄청 재밌게 봤는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자가 현대의 남자여가 뭔가 죽으면서 그 태정태세문에서 예성연주 임면서 광해연 숙경영 정순원 철종의 부인 왕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신혜선이라는 탤런트가 연기했는데 재밌었는데 그 신혜선이 그 철종비가 뻑하면은 시골에 2번이나 시골에 들었어. 그 시골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 드라마에서 처음 들었는데 여기 또 나오네. 객나라 태자가 시골에 들었다. 그 드라마 요새 아주 신혜선이랑 같이 연기했던 그 남자 탤런트 연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멋있게 나오고, 근데 요새 뭐 서예지 이거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쩔쩔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갖고 다시 컸으면 좋겠네. 그리고 제나라 환공을 또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신에게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해 받아야지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한데 나에게 무슨 소리요? 2번째 만났을 때도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저는 내가 병도 없는데 무슨 병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쳤어. 3번째 만났을 때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편작이. 근데 사실 편작은 이미 그때는 곧
고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그리고 제왕공은 곧 또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6가지 불치병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교만한 거, 그리고 너무 사람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 관심을 갖는 거, 음식이나 뭐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거, 그리고 너무 쇠약해진 상태, 그리고 6번째는 그 의사를 믿지 않고 무당 같은 그런 것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치료를 맡길 때는 이거는 뭐 어떻게 고쳐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딱 어디 가면은 그곳에 딱딱 맞는 치료를 해줘서 명성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무당이나 이런 쪽 사람들하고는 이제 길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의 또 질투를 받아서, 한 사람 명성을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마찬가지로 있게 되니까 자객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천하의 맥학은 이 사람부터, 편작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해지면서 중국 의학의 시조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편작. 좋아. 약을 먹고 천지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22. 아름답고 좋은 것은 모두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말은 무슨 말인가. 편작과 창공의 해설. 본전은 편작과 창공이라는 뛰어난 두 의원에 대한 기록으로서 독자들은 본전을 독파함으로써 당시 의술 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치료라는 실제 질병의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중함과 경험과 교훈의 정확한 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시에 부분을 전체로 보거나 기존 관점에만 사로잡히는 착오를 반대한다. 특히 본전은 창공의 24가지에 이르는 의료적 치료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높은 경지에 이른 그 의술을 엿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찬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한 의술가의 형상을 우리들 눈앞에 생생히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창공도 재밌겠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켰을 뿐이다. 편작. 비방을 전수받다. 편작은 바르지방에서 태어났으며 성은 진이고 이름은 월인이었다. 편작이라는 이름은 후에 그가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편작은 젊어서 어느 고관의 집에서 손님 맞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장상군이라는 은자가 빈객으로 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중 오직 편작만이 장상군을 특출한 사람이라고 여겨 언제나 그를 정중하게 대했다. 장상군 역시 편작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장상군은 객사를 드나든 지 10여 년이 되었을 때 은밀히 편작을 불러들여 둘만이 마주하고는 나는 사람의 만병을 치료하는 비방을 알고 있다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력이 없지. 그래서 자네에게 비방을 전수하려 하네. 다만 결코 남에게 일러줘서는 안 되네 하고 말했다. 편작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자 장상군은 품속에서 약을 꺼내 편작에게 주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깨끗한 이슬이나 빗물에 타서 마신 후 30일이 지나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것일세 라고 말했다. 이거 30일 동안 한 톨씩 먹은 건지 아니면 한 번 먹고 30일이 지나서 알게 된 건지 이건 모르겠네. 또 비방이 씌어있는 책들을 모두 편작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사람이 아니었나. 편작은 그가 일러준 대로 한 달 동안 약을 복용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먹은 것 같아요. 여기서 봐서는. 그랬더니 담장 넘어 사람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의 내장 속 종기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그저 맥을 짚어서 알 수 있노라고 말할 뿐이었다. 편작은 의원이 되어 제나라에 머물기도 하고 조나라에 머물기도 했는데 조나라에 있을 때 편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진나라의 세도가였던 조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더니 5일이 되어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대신들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편작을 불러오기로 했다. 편작이 도착해 진찰을 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소. 옛날에 목공도 똑같은 증세가 나타났었는데 일주일 만에 깨났습니다. 그때 목공이 깨어나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천재가 있는 곳에 갔는데 매우 즐거웠소. 천재는 이웃 진나라가 멀지 않아 큰 혼란에 빠져 5대에 걸쳐 어지러울 것이나 그 뒤에 천하의 패자가 될 인물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는 빨리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으면 풍속이 문란해진다라고 말씀하셨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맞혔을까? 지금 텔레비에서 또 장안 그 풍경이 나오는 거 3개를 찾아 걸어서인가? 그거 봤는데 참. 진시황이 뭐를 했다더라? 도량형을 통이라고, 글자를 통이라고. 그래서 중국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된 것은 진부터라고 그러던데. 과연 목공의 말대로 진나라는 헌공 때 나라가 어지러웠으나 문공이 나타나 패자가 되었습니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양공은 한때 목공의 군대를 효산에서 격파했으나 그 뒤 숱한 난행을 범했죠. 지금 조감자 대왕의 증세도 목공과 똑같으므로 사흘 안에 반드시 깨어나실 것이요. 그리고 깨어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실수했나? 진나라가 그 진나라가 아닌가? 과연 이틀 반 만에 조간자가 깨어났다. 그리고는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천자가 계신 곳에서 즐겁게 지냈소. 악사들이 쭉 늘어 앉아서 흥겨운 음악을 연주했고 또 여러 가지 진기한 무용도 감상했소. 그런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나에게 덤비지 않겠소? 내가 급히 활을 쏘자 그 곰은 쓰러졌소. 그러자 더 큰 곰이 또 나타났소. 이번에도 활을 쏘자 그 곰 역시 쓰러졌소. 그때 문득 천재 계신 쪽을 보니 내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면서 천재는 이 아들이 크거든 이 개를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책당의 개를 내게 주셨소. 또 천재께서는 내게 진나라는 대대로 쇠약해져서 이거 다른 진이구나. 7대로 내려가면 멸망하리라. 영씨와 범괴 서쪽에서 주나라를 크게 칠 것이지만 이 또한 나라를 오래 보전치는 못하리라고 하시었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편작이 예측한 것과 똑같아 매우 놀라워했다. 조간자는 편작이 자기가 깨어날 것을 진단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편작에게 논밭을 많이 하사하였다. 진나라 얘기한 것이 후회가 되네. 아이 참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준 것일 뿐이다. 그 후 편작은 괵나라로 갔다. 그때 마침 괵나라 태자가 병에 걸려 죽었다. 편작은 괵나라 궁궐 문 앞에 가서 의술을 좋아하는 중서자에게 태자께서 무슨 병에 걸리셨습니까? 온 나라 안에서 빌고
기도하며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있는 형편이군요. 라고 물었다. 이에 중서자는 태자의 병은 혈기가 제대로 돌지 않고 뒤엉켜 꽉 막혀서 풀리지 않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몸 밖으로 터져나오며 몸속으로는 내장이 상하여 생긴 병입니다. 전기가 사기를 누르지 못하여 그 사기가 체내에 쌓여 발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음의 움직임이 급해져서 돌연히 의식을 잃고 죽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편작이 물었다. 돌아가신 게 언제쯤입니까? 라고 묻자 중서자는 달기 울 때부터 방금 전까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편작이 또 입가는 하셨는지요? 라고 묻자 중서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채 반나절도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야, 내가 아까 읽고 요거 옮겨 적으면서는 입간을 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잘못 읽는 적이 있다니 참말로 입간은 아직 안 했었네. 이에 편작이 저는 제나라 발해의 진월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태자의 모습을 배웁지도 못하였고 또 앞에서 모실 기회도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태자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태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중서자는 선생은 가만히 있자. 중서자가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자 중서자는 선생은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태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하시는지요? 내가 알기로 옛날 유부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은 병을 고치는데 탕액은 문신형으로 경포라는 이름도 경포 우린 다 알아. 경포도 이 문신형을 받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예쇠는 단술과 맑은 술의 종류입니다. 참석은 고대의 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던 돌로 만든 침입니다. 교인, 이거는 도인, 고대에 사용하던 일종의 체육 요법입니다. 또 안올, 이것은 안마입니다. 또 독위, 이것은 약물을 환부에 붙이고 가열함으로써 약의 힘이 체내로 흡수되게 하는 요법 등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은 병을 고치는데 탕액, 예세, 참석, 교인, 안울, 독위를 사용하지 않고 옷을 풀어 헤쳐 한번 진찰해 보는 것으로서 병의 징후를 보고 오장의 원혈에 따라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열어 막힌 맥을 통하게 하며 척수와 뇌수를 누르고 고황을 만지고 횡격막을 바로하여 위장을 깨끗이 하고 오장을 세척하며 전기를 다스리고 형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누가? 옛날에 유부라는 의원이. 선생의 의술이 이러할 수 있다면 태자께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지도 못하면서 태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막 웃기 시작한 갓난아이에게조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 유부는 몰라도 이거 이 사람은 다 아는데 편작은 화타와 편작. 이렇게 하여 하루가 지나가자 편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말하는 의술은 대나무 통으로 하늘을 보고 좁은 틈으로 글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의술은 환자의 맥을 짚거나 기색을 살펴보고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몸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아도 병이 어디에 생겼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양에 관한 증상을 진찰하면 음에 관한 증상을 미로할 수 있고 음에 관한 증상을 진찰하면 양에 관한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몸속의 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굳이 천리 먼 곳까지 가서 진찰하지 않아도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대가 제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시험 삼아 들어가 태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태자의 귀 속에서는 소리가 나고
코는 벌렁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태자의 두 다리를 더듬어 올라가 음부에 이르면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탄식했다. 중서자는 태자의 말을 듣자 멍해져서 눈 한 번 깜짝이지 못하고 혀는 오그라져부터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편작의 말을 괭나라 임금에게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괭나라 임금은 몹시 놀라워하며 궁정의 중문까지 나아가 편작을 접견하였다. 괭나라 임금은 선생의 고귀한 인술에 대해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그대 앞에 나아가 뵙지를 못하였구려. 이제 선생이 우리 이 작은 나라까지 오시어 다행스럽게도 나를 도와주게 되시니 외떨어진 작은 나라의 나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요. 지금 선생이 여기 계시기에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소. 선생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은 영원히 죽어 다시는 살아나지 못했겠죠. 라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숨이 막히는 듯 흐느껴 울며 정신이 혼미해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넘치는 눈물이 눈썹을 적시고 스스로 누를 수 없을 슬픔에 모습마저도 변해버린 듯했다. 편작은 태자의 병과 같은 것을 시걸이라고 합니다. 시걸이란 고대의 병명으로서 갑자기 쓰러져서 마치 죽어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병입니다. 그것을 시걸이라 합니다. 양기가 음기 속으로 들어가 위는 진동의 움직임을 받아 경맥을 손상시키고 낙맥을 받아 각각 3초와 방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3초란 상초, 중초, 하초로서 3초는 횡격막 이상을, 중초는 왼복부를, 완복부, 중초는 복부를, 하초는 배꼽 아래를 가리킨다. 3초, 사람을 이렇게 3등분 했네. 그래서 횡격막 이상은 상초, 여기 배꼽 위에 배 부분은 중초, 배꼽 아래는 하초. 이렇게 3초, 그리고 방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양맥은 아래로 내려가고 음맥은 위로 올라가서 두 기운이 함께 모여 서로 막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음기는 역으로 위로 올라가고 양기는 안으로 운행하여 양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고동을 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위와 밖의 양기와 단절되어 음기에 의해 보내지지를 못합니다. 위에는 끊어진 양기의 낙맥이 있고 아래에는 파괴된 음기의 근류가 있어 음기를 파괴하고 양기를 단절시켜 혈색이 없어지고 맥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며 태자께서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양기가 음으로 들어가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음기가 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망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오장의 기가 몸속에서 위로 치솟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의는 변화하는 병리를 능히 알 수 있지만 졸렬한 용의는 의심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제자인 자양에게 침과 지석을 갈게 하여 그것으로 몸의 표면에 있는 삼양오회를 찔렀다. 한참을 지나자 태자가 소생했다. 그러자 자표에게 5분의 위와 팔감의 약재를 섞어서 달인 다음 이것을 양 겨드랑이 아래에 번갈아 붙이게 하였다. 5분의 위 요것은 약을 뜨겁게 하여 환부에 붙이고 따뜻한 열을 가열하여 약기운이 체내로 들어가도록 5분 동안 하는 치료법이랍니다. 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다시 음과 양을 조절하여 탕약을 스문할 동안 마시게 하자 태자의 몸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편작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편작은 말했다. 나 월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한다. 이는 다만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월인이 일어나게 해준 것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 자세한 것은 편작이 하는 것인데 내가 옛날에 수지침을 배우러 다닐 때 그 수지침 선생님이 손끝을 10선혈 그리고 손톱 밑을 10왕혈, 이 선혈 왕혈이 바뀌었는지는 몰라. 근데 그것을 사혈침을 가지고 10개를 찌르면은 거의 그때 애들이 막 그 2000m 달리기 시험 보느라고 쓰러져서 죽는 애도 있고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10선혈과 10왕혈을 찌르면은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나는 아주 잘 외워놨어. 그냥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사혈침을 갖고 있다가 끝을 탁탁 따주려고. 근데 사혈을 하면은 그 손끝을 따서 피가 나게 하면은 어쨌든 뭔가 막혀 있는 게 한쪽으로 뚫어지면서 확 통하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 침 맞아서 사혈침 새 거 몇 개 갖고 다니면 그거 갖고 뭐 오염될 것도 없고 피 좀 나도 그렇게 나쁠 것도 없고, 하지만 남한테는 해볼 수 없어. 무서워. 또 잘못될까 봐서. 건강한 사람을 환자 취급하다니. 그 뒤 편작이 제나라를 방문하는 길에 황공을 만나게 되었다. 황공을 만나자 편작이 신중하게 말했다. 지금 대왕께서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피부에 머물러 있는 정도니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시면 악화될 겁니다. 그러자 제왕공은 크게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니 나처럼 건강한 사람을 병자 취급하는 거요? 그러면서 편작이 물러나가자 신하들에게 이렇게 투덜거렸다. 의원이 이익을 탐하여 병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공을 세우려 하다니. 닷새 후에 편작은 다시 제왕공을 찾아갔다. 대왕의 병환이 이제 혈매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황공은 나는 별로 이상이 없소 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 뒤 닷새 후 편작이 다시 찾아왔다. 이제 병환이 위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태롭습니다. 위를 되게 위장을 중요한 것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수지침에서도 요 손가락 가운데 여기를 오복 여기를 가운데를 위라고 하면서 꼭 다른 데를 치료해도 침을 놔도 여기부터 한번 딱 하던데. 황공은 대답도 하지 않았다. 편작이 물러가자 황공은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짜증을 냈다. 위장병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소화제도 먹고 밥도 알맞게 취하지 않도록 먹고, 위장약은 또 무슨 약을 먹어도 빨리 낫는 게 아니니까 계속 먹어서 완전히 낫게 해야지 됩니다. 건강합시다. 또 닷새가 지났다. 이번에도 편작이 찾아왔는데 누구를? 황공을. 그런데 먼 곳에서 인사만 한 채 그대로 물러갔다. 그랬더니 황공이 아니 맨날 나한테 병이 있다고 피부에 있다고 그러다가 뭐 위에까지 왔다 그러더니 오늘은 왜 나한테 오지 않는 거야? 이상하다고 느껴서 신하를 시켜 그 이유를 묻게 했다. 그랬더니 편작은 말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과 고약으로도 고칠 수 있어. 혈매까지 진행되어도 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위장까지 들어갔다면 약을 복용해서 나을 수 있어. 그러나 병이 골수에까지 미치게 되면 생명을 다룬다는 신이 내려와도 손쓸 수가 없는 것이오. 지금 황공의 병은 이미 골수에 비치고 있어. 그래서 치료를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닷새 만에 황공은 병으로 눕게 되었다. 그리고 급히 편작을 불렀으나 편작은 이미 제나라를 떠난 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공은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만약에 성인이 병의 징후를 예견하여 명의로 하여금 일찍 치료할 수 있다면 질병은 고칠 수 있고 몸도 구할 수 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는 병이 많다는 것이고
의원이 두려워하는 바는 치료 방법이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6가지 불치의 병이 있는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도리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 첫째 불치병이고, 몸을 가볍게 여기고 재물을 중시 여기는 것이 둘째 불치병이고, 그리고 의식을 절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못하는 것이 셋째 불치병이다. 난 셋째에 해당하네. 이씨, 너무 많이 먹어. 음양이 교착되어 혈기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 넷째 불치병이다. 그리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다섯째 불치병이고, 요새는 여기도 또 약이 있어. 무당의 말을 믿고 의술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여섯째 불치병이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좀처럼 낫기 어려운 것이다. 편작의 이름은 갈수록 더 높아졌다. 한 달을 지날 때는 그곳에서 부녀를 중시한다고 듣자 부인병 치료를 하게 되었고, 낙양을 지날 때는 그곳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있음을 알자 곧 노인병 치료에 주력했다. 또 함양에 가서는 진나라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귀여워한다는 사실을 듣자 곧 어린이들을 치료했다. 이렇듯 편작은 가는 곳마다 그곳 사정에 따라 치료 범주를 달리했다. 결국은 다 할 수 있었네. 편작은 의술을 발전시키고 집대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점쟁이나 주술에 의한 병의 치료에 강력히 반대했다. 의학을 믿지 않고 점쟁이나 주술만 따른다면 나을 병이 없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무당이나 주술사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으며 재능 없는 의관들도 그의 높은 의술을 질투했다. 그가 진나라에 있을 때 그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왕이 치료를 부탁했다. 이때 진나라의 시종의로 있었던 이해는 편작을 크게 질투해서 그를 없애려고 했다. 드디어 이해는 자객을 보내 편작을 죽였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하에서 맥학을 논하는 사람은 모두 편작의 학설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편작은 죽었지만 그의 의학, 이론과 기술은 중국 의학계의 귀중한 보고가 되었다. 그의 의학 이론은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난경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편작을 추모하여 약왕이라고 부르고 중국 의학의 시조로 받들고 있다. 창공은 다음에 약사열의 보살님의 병을 고쳐주는, 손에는 수양버들 들고 계십니다.